자, 이제 본격적인 토론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제시된 토론은 토론의 과정이나 이런 방법들을 안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상세하고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토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토론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토론 진행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론, 반론, 재반론, 최종 결론의 순서대로 가게 되고요. 입론은 찬성부터 하지만 나머지 과정은 반대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네요. 독서 토론이기 때문에 로봇 시대 인간의 일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고요. 논제를 먼저 이야기해주고 있네요. 자율주행차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입론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성 측 입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가 가능하겠죠. 사람이 타는 것과 타지 않는 것,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야기를 하는지가 이해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자율주행차는 이런 것이다 라는 용어 정의부터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용어 정의가 없다면 서로 다른 말을 하면서 혼란스러워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토론 개요서에서 봤던 것처럼 이 토론에는 쟁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안전성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 쟁점은 이익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입론 부분에서도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각각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찬성 측이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리고 이익이 많다 쪽으로 접근을 할 텐데요. 조금 더 상세히 볼까요? 우선 독서 토론이기 때문에 앞서 읽은 책에서 보았듯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책에서 근거를 찾고 있어요. 이를 근거로 자율주행차를 도입하면 교통사고를 줄여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쟁점 2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볼까요? 네,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쟁점 2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주차비와 유지비가 들지 않아 경제적이다. 지루한 운전에서 벗어나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운전하기 힘든 노약자와 장애인의 이동이 편리해진다. 이번에는 반대측 입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측도 자율주행차에 반대한다라는 의견과 함께 쟁점 1과 쟁점 2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돌발적이거나 혼잡한 상황에서 인공지능이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쟁점 2, 자율주행차의 이익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자동차 가격이 높아질 것이며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데에도 돈과 시간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이지 않다. 또한 많은 사람이 운전하는 즐거움을 빼앗거나 버스, 택시, 트럭 운전사 등 이렇게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의 일자리를 뺏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4쪽의 날개 질문 보고 학습 활동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도록 할게요. 입론에서 자율주행차의 용어를 정의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아까 얼핏 이야기하고 지나갔죠. 만약에 이런 용어를 정의하지 않을 때 기본적인 개념에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이후 토론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해서 적어볼까요? 자, 선생님은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중요한 개념을 명확히 해서 이후에 생길 수 있는 혼란을 막으려고. 교과서 102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입론 부분에서 쟁점 두 가지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찬성 측은요, 교통사고를 줄여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 그리고 반대 측은 자율주행차는 돌발적이거나 혼란한 상황에서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쟁점 2에서는 찬성 측도 반대 측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죠. 찬성 측은
자율주행차를 공유하면 경제적이다. 아까 주차비나 유지비 이야기했었습니다. 지루한 운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노약자와 장애인의 이동이 편리해진다. 라고 했어요. 반대측은 여러 가지 기능을 넣다 보면 자동차의 가격이 비싸지고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데 돈과 시간이 들 뿐만 아니라 운전하는 즐거움과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다시 교과서 96쪽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반론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론은 상대편의 입론 내용에 관한 반박만 가능한데요. 이건 날개 질문부터 보도록 할까요? 입론에서 논제에 관한 자신의 주장을 밝혔죠. 그리고 그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지만 쟁점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론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반론에서도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율주행차의 안전성과 관련해서 해킹된 자율주행차가 테러에 이용된다면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래서 테러의 위험성, 그리고 해킹의 위험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이 버금갈 만큼 운전을 잘해도 쓸모가 없다. 왜? 일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운전하는 즐거움을 빼앗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반론에서는 이렇게 상대방이 한 이야기를 이용해서 그 주장이 왜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이야기한다는 것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찬성 측도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측의 자율주행차가 안전하지 않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기술 개발과 제도 보완으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쟁점 2에 대해서도 운전자의 일자리는 사라지지만, 이게 반대측의 이야기였죠. 자율주행차 관련 산업에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뒤에 보면요. 함께 읽은 책에 나온 것처럼 이라고 하면서 반대측 역시 책에서 근거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다시 교과서 102쪽으로 가서 반론 내용 정리해 볼게요. 쟁점 1에 대한 내용부터 정리해 볼까요? 자, 반대측 반론. 해킹된 자율주행차가 테러에 이용된다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찬성 측 반론은 돌발 상황에서 일어나는 자율주행차의 사고는 기술 개발과 제도 보완으로 해결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쟁점 2에 대한 부분도 정리해 볼게요. 반대측 반론, 노약자와 장애인의 이동이 편리해 줄 수는 있겠지만, 네, 찬성층의 입론이었죠. 운전하는 즐거움과 일자리는 빼앗을 것이다. 찬성 측은요, 운전사의 일자리는 줄어들겠지만, 이게 반대측 입론에 있던 내용입니다. 자율주행차 관련 산업에 일자리가 많아질 것이다. 자, 이번엔 재반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반론 시간에는 질문을 통해서 상대의 허점을 드러내고 우리 주장의 강점을 강조하는 거죠. 반대측 재반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헷갈릴 것 같아서 반찬, 반찬, 반 이렇게 적어놨어요. 반대측의 질문. 자율주행차가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찬성층은요.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전혀 일으키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어떤 자율주행차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방금 반대측의 질문은 좋은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럴 때 다시 한 방. 자율주행차 안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읽은 책에서 보았듯이 블라블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독서 토론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책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찬성 측이 공격을 받았는데 이렇게 공격을 받기만 하면 안 되겠죠? 그것을 막아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무리 위험하다고 해도 사람이 운전할 때보다는 안전하다. 그리고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해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반대측의 발언.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허점을 드러냈으면 이제 우리 주장을 좀 더 견고하게 해야 되겠죠? 네, 쟁점 1과 쟁점 2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재반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찬성 측의 공격입니다. 찬성 측의 질문.
노약자와 장애인의 이동 편의와 사람들의 운전하는 즐거움, 그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당연히 둘 다 중요하죠 라고 얘기를 했더니 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찬성 측 공격 들어갑니다. 아까는 운전하는 즐거움을 강조했는데 그럼 이거 잘못된 거 인정?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제 반론에서는 이런 식으로 입론과 반론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근거로 거기에서 상대의 허점, 우리 편의 강점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 측에서도 자신들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있네요. 찬성 측도 쟁점 두 가지에 대한 자신들의 주장을 함으로써 재반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날개 질문 보겠습니다. 재반론할 때 상대편에게 할 수 있는 질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두 가지 주제죠. 상대편의 허점이나 약점을 드러내거나 우리 편의 강점을 드러내는 질문이 좋은 질문입니다. 다음 쪽에서 찬성 측의 질문이 효과적이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대편의 인정을 끌어냈다는 데서 좋은 질문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교과서 102쪽 왔다 갔다 바쁘네요. 각 쟁점에 대한 재반론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반대측 재반론은요. 모든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위험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찬성 측의 재반론, 보안 강화, 정보 공유 등 기술을 개발해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했네요. 두 번째 쟁점, 이익 부분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찬성 측에서는요, 노약자와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중시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반대 측은 기존의 일자리, 이미 하고 있던 일들을 잃게 되는 사람들의 어려움은 무시할 수 없다. 갑자기 노새 두 마리의 아버지가 떠오르네요. 네,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최종 결론을 볼 건데요. 그 전에 날개 질문부터 보고 갈까요? 효과적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네, 선생님은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자기 편의 주장과 근거를 정리하는 거죠. 우리가 입론과 반론과 재반론에서 했던 것들. 요약, 강조, 마무리. 그리고 인상적인 표현을 사용해주면 배심원들이 볼 때 훨씬 더 임팩트가 있겠죠? 자,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봤을 때 여러분들은 반대 측이, 찬성 측이 어느 쪽이 더 최종 결론을 잘 하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내용 보도록 할게요. 반대 측의 최종 결론입니다. 반대 측의 최종 결론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요. 찬성 측의 발언처럼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찬성 측 상대편이 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정리하려고 하는 거죠. 당신들 말도 맞아요. 하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등등.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는 훨씬 더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편의 허점도 지적하고 있고요. 쟁점 1은 이렇고 쟁점 2는 이렇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견이 맞다라고 최종 결론을 내리고 있네요. 자, 이해질 수 없다. 찬성 측 최종 결론 볼까요? 자율주행차는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기술입니다. 라고 자율주행차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최종 결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쟁점 1과 쟁점 2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상대편이 지적한 문제들도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하지만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서 최종 결론을 마무리하고 있네요. 사회자의 마무리입니다. 지금까지 독서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자 고생했고요. 배심원 여러분들 평가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